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그 고통과 아픔을 알고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께서 우리의 애로사항을 들으러 오시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요즘 간담회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간담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 지역 해가지고 광교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과 간담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광교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광교 입주단지 대표님과 지역 연합회 회장님, 광교 아파트 주민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분이가 좀 산만하긴 합니다만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우리 광교가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과 주민 간의 간담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광교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고 적절한 시점에 결실을 맺도록 노력한다면 오늘의 간담회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견지에서 오늘 간담회가 생산적이고 의미있게 진행되도록 유승민 대표님 참석하신 모든 분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참석하신 대표님 중에서 질문하실 대표님이 전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60단지 박종순 공공분양대책위원회 대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 공무원인데 수원 광교연합회 대장 맡고 있는 박종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과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저희 지역의 인생 고충 현안 파악과 해결책을 위해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알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온 백성들입니다. 우리 지역의 여러 애로사항을 살펴주시기 바라오며 특히 저희들은 내 집도 아닌 월세를 살면서 10여 년간 들어온 청약통장 상실과 재당첨 제약, 평생 한 번뿐인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애처처 등등 특별 분양권이 없어지는 또 심지어 재산세까지 우리가 내는 이 기막힌 현실에 고통받는 저희 광교연합회 4천여 세대뿐만 아니라 전국 10년 공공임대 주민 약 15만 가구 50여만 명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부디 주의들의 여러가지 고충과 아픔을 헤아리시어 꼭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힘들고 어려운 10년 공공임대 50여만 명 서민들의 애환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당 대표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저에게 많이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간담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 오른편에 여러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의원들이 앉아 계시다고 해서 의미가 특별한 것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뭘까요? 잘 모르시죠? 의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 중에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이신 국회의원이 5분이 계세요. 전체 12분 중에 5분이니까 거의 국토위를 이미 옮겨온 거나 마찬가지죠. 국토위 위원장도 계세요. 누구실까요? 한번 일어나 보시죠. 지금 광교 아파트의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민생 대상정 국민 속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부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도 아파트 이제 꿈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쌓이고 누적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계시는지 또 우리가 해결되는 부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모셨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 이름이 광교 아파트 주민 간담회. 간담회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많이 써봤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간담회라는 것은 무릎을 맞대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저절로 아주 간담회가 된 것 같아요. 무릎도 맞대고 어깨도 맞대고 그만큼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신뢰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해결하고 지금 만드는 것은 우리가 체계를 만들어서 또 사각사각 해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말 그대로 간담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문제들도 결국은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주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아마 6월 되면 고지서가 나올 텐데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이런 중과세가 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올해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또 세금 폭탄 나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들 되실 것입니다. 저희도 이 정권의 개선 문제를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개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광교 같은 2기 신도시의 인프라가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3기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는 2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그나마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서는 교통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출퇴근에 1시간 반. 이 정도 걸리는 것이라고 하면 하루의 상당 부분, 일할 수 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이 교통 체증으로 소비가 되는 것이죠. 또 도심 인프라도 제대로 잘 안 갖춰져서 주차난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1기, 2기 신도시에서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의 불편이 얼마나 힘들겠나.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인프라가 다 갖춰진 상황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갖춰져가는 과정에서 오셨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힘들으셨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다고 하는 마당에 아직도 다 안 됐는데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깜짝 놀라시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 광교의 집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3기 신도시 투자로 인해서 2기 신도시 교통망 확대도 결과적으로 더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세금에서 나오는데 우리 세금이 풍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 2년 동안 엄청나게 퍼주겠습니다. 세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걷어냈는데 그거 쓰고도 모자라니까 이제 또 증세한다고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부족합니다. 국가 부채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2기, 1기의 신도시들에 더 투자해야 될 이런 재원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지더라도 기존의 신도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문제로 정말 힘든 처지에 계신 입주민들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 좋을 텐데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토위에 소속되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심각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국토 대장, 민생 대장정 과정을 거치는 중에 이제 중간중간에는 잠깐씩 서울에 올라와서 좀 밀린 일들, 급한 일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루고 다시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이 신도시, 제3신도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미국에 긴급 간담회를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참석하셨고 나머지 이제 국토위 위원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이 문제 정말 심각하다.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진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부라고 해서 마음대로 주민들의 뜻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재라는 말까지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의 대책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힘에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막아내고 어떻게 해야 부동산 정책이 미래지향적으로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점에 관해서 제의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진솔한 말씀들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또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급하게,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시간 스케줄을 짜서 이것이 그냥 무작정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스케줄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되도록, 그러나 차근차근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 삶의 문제고 민생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행복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탄 없이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시면 저희 당의 정책에도 반영을 하고 또 바로바로 여기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토위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우리 의원들 또 위원장들께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법주의지만 또 의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대장정의 대리를 선식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희 광교 지역을 찾아주신 한지원 대표님께 저는 당협위원장 이전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중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부터 그러면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하는 간담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10여 분 이상의 대표님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질문을 먼저 하고 싶은 대표님들 손을 드시고 질문하실 때는 다시 간략하게 본인을 소개한 다음에 질문을 해. 저는 광교 점포주택 번영회장이고 동시에 광교역 경유 사수 총연합회장 한관희입니다. 하나는 가진 자의 논리를 대변하는 모습처럼 보일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 이기주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단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교 점포주택 번영회장으로서는 최근 갑작스럽게 광교 점포주택지들의 집값과 표준지들이 30에서 40%를 급등시켰습니다. 공시가격이 이렇게 30에서 40% 급등시키는 게 과연 공정한 민주사회로 성숙해가는 모습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순차적으로 서서히 진행되어야 하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실행되는 것을 겪으니까 세상이 뒤집혔음을 알았어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갈취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 이상한 나라에 갇힌 악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항의하였고 재감정평가했지만 조정률이 제로입니다. 이것은 너희들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불통입니다. 같은 국민인데도 이렇게 당하기만 하니까 우리들 애국심은 사라지고 국가에 대한 반감만 생깁니다. 광교역 경유사수 총연합회장으로서는 3,500억의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을 낸 당사자로서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돈을 대는 그 사업이 광교역 패싱이 됨으로써 광교역은 손해가 발생됩니다. 그런데도 3,500억 분담금을 낸 우리 돈을 사용해서 우리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없던 역을 만들기 위해 있던 역을 패싱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분열입니다. 없던 갈등을 일으켜서 국민들은 제할 일을 못하고 이 일에 매진하여 서로 싸우면서 집회하기 바쁩니다. 시간적, 경제적, 금전적 손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 낸 자가 수혜를 입는 세상이 정당한 세상이고 정의로운 사회인데 돈 낸 자가 오히려 손해나서 빼앗기고 약탈당한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세상입니다. 무언가 얻으려면 길거리가 뛰쳐나와서 소리 질러야지만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하던 일 다 팽개치고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현수막 흔들면서 구호 외치고 광교역 경유 사수가를 떼창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기지창, 북수원 민자도로 등 환경 오염을 시키는 혐오시설들을 웰링턴에 죄다 물어놨습니다. 광교 신도시에 있는 혐오시설이라는 혐오시설은 다 모아놓고 기지창 갖다 놓고 북수원 민자도로 갖다 놓고 그것도 학교 옆에 채 20m도 되지 않는 그 광교초등학교, 광교중학교 옆에 바짝 붙여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 있던 권리마저 광교역 권리마저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러한 차별 대우에 분노한 주민들과 학생들이 결국 길거리로 몰려나와 시위와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몰렸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 생업에 몰두해야 되는 주민들이 왜 길거리로 나와서 소리쳐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3,500억을 분담했는데 말입니다. 시민연맹부가 13,000명이 넘어갔는데도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 광교의 시의원, 국회의원은 어느 한 정당에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나주질 않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시민연맹부 13,000명 민연연맹부는 도대체 어디다 제출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대표하는 이권을 대표하는 저는 엄연히 선거에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로서 당당히 외칩니다. 국회의원 되는 거 광교역 경매에 달렸다. 여기 많이 오신 국토교통위원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광교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광역교통분담금 3,500억 중에 지분 일부를 분담했습니다. 그런데도 광교역을 패싱시켜서 우리를 죽이는 게 옳은 겁니까? 우리가 세종시도 쫓아갔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국회의원하고 시의원 말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누구한테 말합니까 우리는? 저기 왔어 지금. 황 대표님한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3,500억을 우리가 분담한 지분이 있는데도 광교역 패싱해서 광교역이 망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아파트 얘기해주면 그거 하고 있어. 첫째는 광교에 오셨으니까 광교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지나친 9월 집값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개발된 제2기 신도시이며 계획도시이고 행정, 사법, 근린, 교육의 경기도 대표 신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애초 계획된 인구는 경기도 수원시, 경인시의 수차례의 무리한 지구 단위 변경인 결과로 인해서 인구가 8만에서 11만으로 늘어나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구 증가로 인해서 광교 사거리, 호수 주변 출퇴근 시 교통 혼잡이 매우 심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중학교 부족 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웰빙타운 쪽은 모델 유치원이 임대 아파트를 해야지 자꾸 이상한 거 나가지 말고. 잠깐만 여기는 광교 전체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데요. 임대 아파트 문제 분명히 거론할 테니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광교 입주자 대표 협의회이기 때문에 오늘 오셨기 때문에 광교에 대해 시공한 후에 2020년이면 광교 신도시 개발 4곳, 경기도시 홍사하고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가 개발 종집을 찍고 정산을 마치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광교 개발 이익금 정산에 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여 입주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 52시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광교 지역 상권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주변 지인들만 해도 한 6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월급이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교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에는 한 70%가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게가 열악한 가게 상황이 힘들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지금 너무나 힘든 현실에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그래도 주변 가게보다는 조금 형편은 나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에 직원 4명과 아르바이트 3명을 고용했으나 지금은 직원 1명과 사출과 파트 아르바이트 2명으로 줄여서 가게 운영 시간을 축소하고 그리고 가게세 그리고 인건비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게세라든지 재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저희들이 밀접하게 관련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들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면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무 기술 없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임금을 매일매일 받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게가 어려워진 거에 가지고 인건비 상승을 해서 협의금을 해서 밖으로 나가서 지금 고용보험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나와서 가게가 잘 된다면 재고용이 될 수 있지만 가게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용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 문제도 참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국회의원님들도 지금 이렇게 간담회로 입주민들과 소통을 하러 오셨지만은 제일 근본적 문제는 가게에 한번 가셔가지고 하루라든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질로 참가해가지고 가게가 얼마나 잘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체험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책을 마련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공임대 아파트 현안에서 많은 말씀을 나누실 건데요. 꼭 많이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50단위, 50단위에서는 상대책위원장 이상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윤두환 대표님께서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저 밖에 한번 보십시오. 저 밖에는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 공공임대 사실은 겉으로 지금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아주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이 아파트 가격이 우리 공공임대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투기를 하여서 올라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부동산이 흐름은 정말로 시장 경제 흐름에 따라서 가만히 냅두면 오히려 더 잘 됐다 보는데 참여정부 때부터 전국도 취지는 좋았겠죠. 균형 개발을 하고자 하여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국토가 투기 관리지보다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정말로 우리 내집 마련 하나 하고자 하는 저게 밖에 있는 우리 미래 주민들의 소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우리 한교안 대표님께서 지금 이 현실을 우리 현실을 정말 직시 보셔서 좋은 소식을 국회에 상정을 좀 해주셔갖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문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대통령 약속이에요. 정치인들은 약속이 생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 문제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 윤종필 의원님의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 또 박순자 위원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정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토부가 얘기하고 있는 핑계거리 중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미 33,000호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전환되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 분양전환 선정 기준을 개선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형 공공임대는 LH공사가 공급한 신형 공공임대는 판교가 최초이기 때문에 이 33,000호가 분양 전환됐다는 것은 민간 임대의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법은 공공주택특별법하고 LH공사한테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하고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은 과연 이 33,000호의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이 신형 공공임대가 이미 분양 전환된 33,000호가 과연 감정가액으로 분양 전환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확정 분양가로. 확정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건설 원가에 기업의 이윤을 더한 금액인데 이거는 감정가액보다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이미 이 가격을 공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도 이 가격으로 분양 전환을 시켜주는 게 확정 분양가인데 이 확정 분양가가 간단히 검색만 하더라도 2만 호입니다. 그러니까 33,000호 중에서 대부분이 오히려 훨씬 저렴한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 분양가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형평성을 요구해야 되는, 우리가 형평성을 요구해야 되는 자료인데 국토부는 이것을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민간 건설사가 높은 가격 기준에 감정평가를 한 적도 있고 낮은 가격 기준에 확정 분양가를 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LH공사는 당연히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가격을 책정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그 주거 안정권, 주거 생존권을 지켜줘야 되는 건데 오히려 민간보다도 더 비싼 높은 가격 기준으로 하는 거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선도하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정부 정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문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대통령 약속이에요. 정치인들은 약속이 생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 문제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 윤종필 의원님의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 또 박순자 위원장님께서도 오셨으니까 정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토부가 얘기하고 있는 핑계거리 중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미 33,000호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전환되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 분양전환 산정 기준을 개선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형 공공임대는 LH공사가 공급한 신형 공공임대는 판교가 최초이기 때문에 이 33,000호가 분양 전환됐다는 것은 민간 임대의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법은 공공주택특별법하고 LH공사한테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하고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은 과연 이 33,000호의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이 신형 공공임대가 이미 분양 전환된 33,000호가 과연 감정가액으로 분양 전환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확정 분양가로, 확정 분양가는 분양가 상환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건설 원가에 기업의 이윤을 더한 금액인데 이거는 감정가액보다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이미 이 가격을 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도 이 가격으로 분양 전환을 시켜주는 게 확정 분양가인데 이 확정 분양가가 간단히 검색만 하더라도 2만 호입니다. 그러니까 33,000호 중에서 대부분이 오히려 훨씬 저렴한,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 분양가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형평성을 요구해야 되는, 우리가 형평성을 요구해야 되는 자료인데 국토부는 이것을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민간 건설사가 높은 가격 기준에 감정평가를 한 적도 있고 낮은 가격 기준에 확정 분양가를 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LH공사는 당연히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가격을 책정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그 주거 안정권, 주거 생존권을 지켜줘야 되는 건데 오히려 민간보다도 더 비싼 높은 가격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선도하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정부 정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저는 성남시 공공임대 아파트 총연합회장 서정호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동용 기자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지만은
공공택지에 지어진 일반 공공아파트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임차인들, 무주택 임차인들한테 시세 감정가액을 평가한 금액으로 분양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상은 임대인 LH와 임차인 10만 세대의 어떤 재산권에 관련된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거 세대 50만 가족, 직계 존속, 직계 비속까지 합치면 200만 국민의 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재산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이익을 어떻게 나누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국민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적 경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헌법 10조, 11조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문제이고 형평, 평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200만 임차인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어떤 갈등 문제, 재산권에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말 여태까지 집권 여당으로서 활동해 왔지만 이제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윤석열 후보께서 만들어낸 그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10명의 법안심사 소위원이 계십니다. 거기에 5분이 민주당이고 4분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십니다. 거기에 그 위원장이 이현승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 계시고요. 제가 다 안내 말씀드리고요. 공무원들 발송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위원장에 박순자 위원 계시고 그 다음에 박덕흠 위원 또 2분의 자유한국당 의원 4분이 계십니다. 4분이 똘똘 뭉치시고 윤석열 의원께서 내놓은 법안으로 힘을 모으면 이 법안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당대표를 이렇게 취임하시고 또 황교안 우리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힘을 모아주시고 의원들을 다독거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이 문제가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광교지역 일부 중소형 LH 10만 세대 문제가 아니고요. 200만 국민의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좀 강곡하게 당부드리는데 꼭 당론을 채택하셔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정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셨는데 6분이 이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이호수 회장님께서는 상권 붕괴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인지하고 대처하고 있는 사안이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종현 회장님이 방교가 예전보다 훨씬 더 고밀도로 개발됨에 따라서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수원시와 경기도동지자체가 1차적으로 나서고 저희 자유한국당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는 문제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3분의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10년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할 때 분양가 산정 문제가 비현실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듣도록 하겠고요. 또 한 분이 우리 한관희 회장님이 신분 당선이 현재 광교역까지 오고 있는데 포매실로 연장을 하면서 광교역을 패싱한다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질문을 해주셨고요. 공시 가격이 30 내지 40%가 1년 동안에 올랐다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 공시 가격 문제 혹시 답변해 주실 국토위원님들도 계신가요?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박순자 위원장님 보고 답변을 먼저 간단히 해주시고 나머지는 공공인데 분양 전환 문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황교안 당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성취하러 국토교통위원장인 저와 우리 국토교통에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 우선 일단 말씀을 생략드리고요. 3기 신도시 신주택지 추진 계획으로 인해서 아마 발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2기 신도시로서는 거의 사망 선고 같은 그런 기본을 아마 느끼시고 또 지금까지 박종순 대표님과 한관희 대표님 그리고 또 이우수 대표님, 이차숙 대표님, 최종현 대표님, 김동연 대표님, 서장호 대표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도 절절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3기 5월 7일 날 3기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1기, 2기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반발과 무료를 주장하고 나오니까 교통대책이라고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그 교통대책이라는 것이 어제 김현미 장관이 내놓은 수도권 이 교통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바로 대곡과 소사, 곡선 전철, 일산으로 연장하겠다는 발표였고요. 그 다음에 인천 2호선을 또 일산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여러 번 정부가 써먹었고 여러분들이 2기 신도시 강조할 때도 10년 동안 전철을 약속했는데 아직도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죠. 네, 그렇듯이 이 문제 역시 지하철 연장이라든가 도로 확충을 발표는 했지만 이 역시 커다란 효과에 대해서는 전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사관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돌아가서 교통 담당하는 이 차관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수기를 하고 어제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이 교통대책의 허실과 또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정부의 중장기적인 교통 로드맵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신 가장 애로사항으로 주신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윤종필 의원이 법안을 내셨고 또 여기 법사 소위원회 이현석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이현재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또 우리 또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경옥 의원님도 있습니다.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뜻이 공기업에서 LH는 공기업입니다. 국가기업입니다. 공기업에서 이익을 가져가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 평등, 아까 경제평등도 우리 서동호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국회에서 짚고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법안을 소상하게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다음 주신 말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현재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그리고 또 법사소위원회 맡고 계시는 비서실장님 또 이현승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아주 날카롭게 정책을 잘하고 있는 윤경옥 의원님 짧게 2분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그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 급기가 인상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 정부가 지금 세금 폭탄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공시지가가 급기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우리 노인분들, 어르신들 사실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이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기초 수급 문제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면 또 그만큼 또 기초 연금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깎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안을 많이 냈습니다. 저를 비롯해가지고 김연아 의원님, 강현성 박덕근 의원이 부동산 가격 공시법을 개정안을 냈는데 급격하게 인상을 하지 말고 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주변의 시세 또 전년도의 인상률 등을 감안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공시 가격을 조정하는 법안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법안이 심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이 심의가 되면 저희들 낸 법안 조합해서 여러분들 편에서 급격한 공시 가격이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풀어나겠습니다. 지금 올라간 공시지가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임대아파트도 30%가 올랐거든요. 작년 내내. 근데 올라간 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의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주신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또 공시지가 문제 여러분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역이 하남인데 하남에도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이 5,000세대 우리 양문도 연합회 대표님도 오셨고 그동안 김동영 우리 대책위원장을 많이 논의했는데 오늘 이게 가장 우리 민생에서 중요하고 또 어려운 서민적인 중요한 이슈라고 해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혹은 우리 국토위원들이 가서 꼭 좀 해결책을 찾아보자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은
저희들이 이 김종필 의원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영 의원 회장님, 이차숙 회장님, 서정호 회장님 같이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판교 얘기했는데 판교 건설업가가 1억 7천입니다. 5년 분양전환 기준으로 하면은 5억이 되고요. 10년 분양전환을 하면은 7억 7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건설가의 입주가에 비해서 3배, 4배 되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이 정책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10년 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걸로 봤는데 거꾸로 올라가서 그러면은 쫓겨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우리 김동영 대책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만은 이 토론회가 국회에 있는 데 가서도 도덕했습니다. 이거는 가격 조정을 해야지 기간 연장 융자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가격 조정이 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 또 여기 이현성 위원장님이 우리 법안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소위원장께서 힘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이런 데는 박수를 좀 쳐주세요. 네. 민경훈 의원이 함께 노력을 해서 저희 지역도 5천 세대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저도 아주 절박하게 제가 우리 이현승 우리 소위원장님께 그냥 매일 볼 때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박수!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법안을 발의해서 본인이 조금 이렇게 쑥스러워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 이거의 소위원장도 우리 이현승 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가격을 분양가 이 공시가격을 10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 올리면은 세금이 2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계신 분, 청년들 이거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이현승 의원님이 이미 법안을 발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통과를 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아까 그 2기 신도시 광교역 폐신 문제, 저희 하남도 2기 신도시인데 지하철을 해놓고 입주가 5년 전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그냥 국토교통에서 맨날 싸우는 게 이겁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국토부 또 차관 또 관계자들과 함께 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해결책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까지 약속을 했는데 약속된 시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화가 좀 괜찮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법안을 내신 윤종필 의원이 말씀 한번 듣죠. 윤종필 의원이 법안 발의하셨는데. 네.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5만 우리 LH 관련 모든 주민들이 오직 이 법안 통과되기만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현성 법안 소위위원장님, 우리 박순자 위원장님도 함께 하실 우리 국토위 모든 분들 다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법안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는 또 돌아가면 우리 한규아 대표님께서 국토교통위원장과 또 국토교통위원들하고 함께 또 여러 방안을 대책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반드시 문제를 하고 제가 제일 아까 말씀드린 걱정했던 것은 아까 또 이유수 대표님께서 공실 문제 또 여러 가지 세금 문제, 공실 문제, 소상공인 문제를 말씀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정부가 2기 신도시가 광교가 미래 다음으로 작년 말에 부동산가가 하락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통대책이라고 발표한 인천 2호선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법 설계되는 그런 공법으로 시작합니다. 40m나 하에 밑으로 내려가는 공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기를 기관을 단축할 수 없어서 교통 대책으로 할 수 없는 교통 대책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토 제2차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시세하게 협의를 해서 교통 대책의 완전한 중장기 점검 로드맵을 다시 체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잘 알고 우리 국토교통위원들은 황교안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충을 들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안심사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법안이 올라오면 여야가 서로 이 법안을 논의를 하더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되는 그 자체를 사실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은 우리가 자유한국당에서 반드시 제1번 과제로 올려가지고 법안 심사 소회를 다루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를 외치겠다. 제가 황교안 하면 황교안 하실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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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예, 나옵니다. 간담회를 하면 주로 내가 대답을 해야 되고. 근데 오늘은 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하니까. 저는 얘기하기 전에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도 왔어요. 네. 최고위원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잠깐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그 광교의 우리의 문제, 어려움을 전 국민이 아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대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순강 위원장님하고 우리 이현승 비서실장님이 법안소위 위원장이라는 게 우리에게 또 대박입니다. 저는 이현승 비서실장이 저렇게 시원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굉장히 신중한 분이거든요. 저렇게 시원하게 답하는 걸 처음 들었는데 그만큼 아마 의지들이 결연한 것 같습니다. 앞에 사실은 많은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과 함께 힘을 합하고 또 믿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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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네, 감사합니다. 대표장 자문위원님.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거 좀 한번 찍을 때 얘기하세요. 자, 촬영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앉겠습니다. 뒤에 서세요.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지금 그렇게 써서